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스마트 컨트랙트였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암호화폐가 무엇일까?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일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지불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XRP의 ODL 수요 유동성이 꽤 큰 거였구나,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불의 수단, 거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거래의 도구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쓰는 그들만의 거래의 도구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여야 결국 인류가 받아들이겠구나. 어쨌든 6년 전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했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이 기능이 참 대단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래의 수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애가 결국 그 일까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저의 생각이, 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가 두렵습니다. XRP가 어떻게 커나갈 건지, 과연 인류는, 미국은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소수 자본가, 소수 세력들은 리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XRP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똑똑한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유로화, 디지털 파운드와 디지털 달러, 디지털 호주, 일본, 스코틀랜드, 아마존, 우버, 디지털 타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 또 CBDC를 연구하고 있는 20여 개 국가와 리플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들만의 힌트, 참 재밌습니다. 중앙은행 및 디지털 통화에 관련된 글로벌 연례 심포지엄 2023년 5월 10일, 11일 런던에서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심포지엄은 어쨌든 충분히 돈의 미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부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제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데이터를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포지엄은 2022년 미 재무부 금융안정위원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미 증권거래위원회, 기타 등등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을 했었던 아주 의미가 깊은 음모론을 창출을 하는 그런 심포지엄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소매 및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토큰화된 자산, 예금 및 자본시장, 해외결제, 국내 상호 운용성 및 배포, 그리고 사용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점점 변해가고 있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연사들은 규제 프레임워크 조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돈의 미래를 연구하고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이니셔티브라는 말도 자주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그리고 거버넌스 들어보셨죠. 이니셔티브는 어떤 산업이든 초기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버넌스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창의력을 모아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 입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 미래를 이끌어야 되는 이런 심포지엄에서는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 심포지엄의 플래티넘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리트 속 사기코인, 퍼드, 그 말들을 많이 했던 코인이, 그 코인 회사가 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요새 가끔씩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뱉었던 말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그 기분, 어쩌면 제가 세상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너십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자료로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로는 참 쟁쟁한 분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또 다른 음모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리플사의 공공정책 책임자 수잔 프리드만이 계시고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까지 같은 곳에서 연사로 등장을 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이혼한 부부가, 아니 이혼 서류를 접수한 부부가 아이의 재롱잔치를 보러 갔을까요?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쩌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크리스 라센,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앞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손을 잡고 있지 않나, 쎄쎄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들만의 리그를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3년 디지털 통화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는,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너십 관계를 보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중앙은행 및 디지털 통화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던 연사 및 그리고 파트너들입니다. 알고랜드, 그리고 엑센추어는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회사, 그리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위프트, 비자, 그리고 리플. 요 회사들이 어쨌든 거의 뭐 인류의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작년 이 회사들은 그들만의 전략을 세웠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리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2015년, 2017년 더 나은 지불의 수단을 찾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리플, XRP, 그리고 굉장히 큰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게 어쩌면 점점 현실이 되어 간다는 느낌은 저만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돈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CBDC, 분명 그것들은 각각 다른 개체,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로 결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어떤 건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4월 7일 떴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리플, XRP, 인도, CBDC 프로젝트, 요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XRP 투자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조용히 미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최근 CBDC의 개발을 통해 매우 주목받고 있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 CBDC 개발에 매우 적합한 회사이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가 또 하나 떠올랐다. 전 세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미미한 작업이 아니다. 엄청난 성과이다. 어쨌든 리플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20개국 중앙은행과 CBDC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인도는 CBDC 출시를 위해서 리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동되는 XRP 유틸리티, 충분히 인도에서도 XRP를 테스트하게 할 것이다. 리플의 미래는 XRP 토큰 발행에 대해서 지금은 SEC와 법적 싸움에 여전히 휘말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 사건은 회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막고 있다,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XRP 아미와 리플의 경영진은 충분히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SEC 및 정부의 XRP 가격 잠금, XRP가 상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 무언가 결정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하게 했지만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SEC와 소송 중에 있음에도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왜 XRP 리플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그리고 그 뒤 배경은 과연 어느 국가,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리플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떳떳하게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멘트 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이다.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금융, 물류, 원자재 모든 걸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미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회사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 모든 히스토리를, 그 모든 시나리오를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버 비트TV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XRP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일요일입니다. 봄이고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혼자 트레킹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걸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제가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이해하면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건 스마트 컨트랙트였어요. 그런데 생각이 점점 바뀌어 가더라고요. 암호화폐가 무엇일까? 블록체인 기술이 무엇일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지불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리플 XRP의 ODL 수요 유동성이 꽤 큰 거였구나, 대단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불의 수단, 거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 거래의 도구가 극히 제한된 공간에서 쓰는 그들만의 거래의 도구가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도구여야 결국 인류가 받아들이겠구나. 어쨌든 6년 전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이해했을 때는 스마트 컨트랙트란 이 기능이 참 대단하고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래의 수단의 완성도를 높이는 애가 결국 그 일까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쏟아지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저의 생각이, 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데이터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제가 두렵습니다. XRP가 어떻게 커나갈 건지, 과연 인류는, 미국은 XRP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소수 자본과 소수 세력들은 리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XRP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똑똑한 소비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유로화, 디지털 파운드와 디지털 달러, 디지털 호주, 일본, 스코틀랜드, 아마존, 우버, 디지털 타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외에 또 CBDC를 연구하고 있는 20여 개 국가와 리플은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들만의 힌트, 참 재밌습니다. 중앙은행 및 디지털 통화에 관련된 글로벌 연례 심포지엄 2023년 5월 10일, 11일 런던에서 개최를 합니다. 자, 이 심포지엄은 어쨌든 충분히 돈의 미래일 수 있겠죠. 그리고 어쩌면 부의 미래일 수도 있겠죠. 제가 두려움을 느끼는, 제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데이터를 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심포지엄은 2022년 미 재무부 금융안정위원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미 증권거래위원회, 기타 등등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을 했었던 아주 의미가 깊은 음모론을 창출을 하는 그런 심포지엄입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소매 및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토큰화된 자산, 예금 및 자본시장, 해외결제, 국내 상호 운영성 및 배포, 그리고 사용 사례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점점 변해가고 있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올해 연사들은 규제 프레임워크 조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돈의 미래를 연구하고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죠. 이니셔티브라는 말도 자주 여러분들 들어보셨고, 그리고 거버넌스 들어보셨죠? 이니셔티브는 어떤 산업이든 초기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장악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버넌스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특정 국가나 특정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그리고 비정부 기관, 그리고 일반 기업들의 창의력을 모아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 정책 입안을 만드는 게 지금의 트렌드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류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고 그 미래를 이끌어야 되는 이런 심포지엄에서는 파트너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아주 천대받고 무시당하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 심포지엄의 플래티넘 파트너로 선정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리트 속 사기코인, 퍼드 그 말들을 많이 했던 코인이 그 코인 회사가 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플레이를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요새 가끔씩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뱉었던 말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그 기분. 어쩌면 제가 세상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그 중심에 서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트너십 관계는 제가 조금 이따 다른 자료로 다시 한번 크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사로는 참 쟁쟁한 분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또 다른 음모론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게 리플사의 공공정책 책임자 수잔 프리드만이 계시고 미증권거래위원회 위원까지 같은 곳에서 연사로 등장을 한다는 거. 이게 뭘까요? 이혼한 부부가, 아니 이혼 서류를 접수한 부부가 아이의 재롱잔치를 보러 갔을까요? 제가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어쩌면 브래드 갈링 하우스, 게리 겐슬러, 자넷 앨런, 크리스 라센, 그리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까지 앞에서는 싸움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손을 잡고 있지 않나, 쎄쎄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들만의 리그를 공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아주 가끔 한 적이 있는데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2023년 디지털 통화 심포지엄에 참석을 하는,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회사들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너십 관계를 보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중앙은행 및 디지털 통화 심포지엄에 참석을 했던 연사 및 그리고 파트너들입니다. 알고랜드, 그리고 엑센추어는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회사, 그리고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스위프트, 비자, 그리고 리플. 요 회사들이 어쨌든 거의 뭐 인류의 미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작년 이 회사들은 그들만의 전략을 세웠겠죠.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리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거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생각나시죠? 2015년, 2017년 더 나은 지불의 수단을 찾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리플, XRP, 그리고 굉장히 큰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던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 XRP는 $10,000로 디자인되었다. 그게 어쩌면 점점 현실이 되어 간다는 느낌은 저만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돈의 미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통화, CBDC, 분명 그것들은 각각 다른 개체,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 하나로 결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뭐 어떤 건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사가 4월 7일 떴습니다. 어쩜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리플, XRP, 인도, CBDC 프로젝트 요 기사가 또 떴습니다. 이미 그들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XRP 투자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조용히 미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플은 최근 CBDC의 개발을 통해 매우 주목받고 있다. 이미 검증이 끝났다. CBDC 개발에 매우 적합한 회사이다. 그리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 기술을 활용하는 국가가 또 하나 떠올랐다. 전 세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은 아주 미미한 작업이 아니다. 엄청난 성과이다. 어쨌든 리플은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20개국 중앙은행과 CBDC에 대해서 논의해왔다. 인도는 CBDC 출시를 위해서 리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동되는 XRP 유틸리티, 충분히 인도에서도 XRP를 테스트하게 할 것이다. 리플의 미래는 XRP 토큰 발행에 대해서 지금은 SEC와 법적 싸움에 여전히 휘말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이 사건은 회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맡고 있다,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XRP 아미와 리플의 경영진은 충분히 리플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SEC 및 정부의 XRP 가격 잠금, XRP가 상승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아직 무언가 결정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완벽하게 했지만 그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SEC와 소송 중에 있음에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왜 XRP 리플과 손을 잡으려 할까요? 그리고 그 뒤 배경은 과연 어느 국가, 어느 단체가 있을까요? 충분히 그들은 미래를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리플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떳떳하게 무언가를 발표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멘트 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이다.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미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도 금융, 물류, 원자재 모든 걸 갖고 있는 국가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미증권거래위원회와 소송 중인 회사를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그 모든 히스토리를, 그 모든 시나리오를 대한민국에 있는 유튜버 비트TV가 꿰뚫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XRP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지 않아야 될까요? 참 난감합니다. 일요일입니다. 봄이고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혼자 트레킹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걸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